오늘은 고전소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박시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조 때 일어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이었던 이시백과 허구적 인물인 박씨를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입니다. 어떤 기존의 군담소설, 전쟁소설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주 무대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 역사적인 실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허구적인 세계에서나마 복수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드를 볼까요? 엔드. 한편 또한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적인 시대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하여 봉건적 사회 질서에서의 여성 해방의 욕구를 반영했다. 철저하게 이 작품은 여성을 위한 소설이에요. 여성 독자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최대한 느낄 수 있게끔 한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자호란을 승리로 표현한 작품으로는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발단 부분 볼까요? 자,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특징적이에요. 대부분 고전소설은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우리나라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게 좀 많은데, 이 작품은 특성상 어떤 특성? 그렇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특성상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조 때 이득추는 늙도록 자식이 없어 금강산 명월암에 가서 기도를 하며 아들 시백을 낳는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걸 기자치성화소라고 합니다. 자식을 기원하기 위해서 치성을 드린다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득춘에게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가 찾아와 자신의 딸과 시백을 혼인시키기를 청하자 이득춘은 오케이 한다. 가만, 뭘 보고? 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박처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금강산에 산다니까 결혼 콜 한 거예요. 좀 독특해요. 그죠? 전개 파트 보겠습니다. 이시백은, 자, 이시백이 이제는 이득춘의 아들이에요. 이 이시백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 작품인데 역사적 인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첫날 밤, 그렇지, 문제가 생기지. 왜? 보지도 않고서나 결혼시켰으니 신부의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야, 이거 가지고는 좀, 자, 그 이후로 박씨를 찾지 않는다. 이에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후원해 피화당, 자, 요거는 네모치고서나 별표 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본문할 때 하겠지만 화를 피하는 집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가 닥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복선적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과 의례적 공간이다라고 봐도 되고요. 아무튼간에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박씨는 시아버지에게 후원의 피화당을 지어달라고 청하여 그곳에서 홀로 지낸다. 이거 불쌍해. 위기. 박씨는 시아버지가 급히 입어야 할 조복이라고 하는 건요, 관리가 조정에 들어가기, 대궐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복을 하룻밤 사이에 짓는가 하면, 탁월한 능력, 1. 자, 병에 걸린 말을 싸게 사서 큰 이윤을 남기는 등, 탁월한 능력,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뛰어난 재주를 보인다. 또한 박씨는 꿈에서 얻은 연적을 남편에게 주어 남편을 장원급제하게 한다. 동그라미 3, 넘버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탁월한 능력 3가지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편의 구박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씨가 혼인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박처사, 박씨 아버지죠? 애군이 다하였음을 알리고 이튿날 박씨는 허물을 벗고, 무슨 뱀이야? 자, 한순간 절세 미인으로 변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변신 모티프 내지는 변신 화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절세 미인으로 변하니까 20액은 박씨를 박대하던 일이 생각나 며칠 동안 피화당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박씨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자, 여기까지 갈등 하나가 나왔다가 끝났죠. 그죠? 그렇죠. 뭐 외모로 인한 어떤 가정 내에서의 갈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전반부 갈등이에요. 근데 외모 바뀌니까 다 끝난 거야. 자, 여학생들이 볼 때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뒷부분 가면은 이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작품이에요. 하여튼 간에 보겠습니다. 자, 발단, 전개, 위기, 그 다음에 절정. 어느덧 20액은 평안감사를 거쳐 병조판서에 부임한다. 그즈음 중국의 명나라는 가달이 일으킨 반란으로 인해 몹시 위태로웠는데 마침 사신으로 와있던 20액과 임경업 장군의 도움으로 가달을 항복시킨다. 그 세력을 키워나가던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 자, 이게 뭐죠? 그렇죠. 뺑자호란이죠. 그러면서 호왕은 먼저 조선의 신인, 이때 신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씨 부인이에요. 제거하기 위해 기용대 자객을 보내요. 하지만 오히려 기용대를 제압하고 오랑캐를 물리칩니다. 결말. 임금은 박씨의 업적을 기려 절충 부인에 봉하고 많은 재물을 내린다. 이후 박씨는 10액과 함께 자식들을 낳고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해가지고서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 부분에서요. 기용대를 억압하는 내용과 오랑캐를 물리치는 내용에서 이 오랑캐를 물리치는 내용이 되게 길게 나옵니다. 참고로 얘기한다면 시험도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과 뒤 정작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것들, 서브적인 것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길게 한 내용은 이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지문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다루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 전반부 후반부 내용들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이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한번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소설이 완전한 역사는 아니고요. 반역사소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걸소설이고요. 군담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술소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박씨 부인의 영적 기상과 재주, 그 다음에 전쟁 패배의 굴욕감, 극복과 민족적 자존감 회복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변신화소 내지는 변신 모티프, 마치 뱀이 허물 벗듯이 박씨 부인이 허물 벗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변신화소라고 하는 것을 옛날 뭐 아주 옛날은 아니고요. 저 프랑스의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학자예요. 그 철학자가 변신에 대한 욕망, 인간의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폐쇄된 현실적 삶을 지양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초월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인간은 변신 욕망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맨 내지는 배트맨 뭐 이런 걸 보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 인간으로서 뭐 스파이더맨도 마찬가지죠. 한계에 닥쳤어.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야. 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새로운 힘을 가진 존재, 영웅으로 나타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그 초월적 존재로서의 변신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인간은 변신화소, 변신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변신에 대한 욕망은 문학의 중요한 모티프로 계속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게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뭐 배트맨, 슈퍼맨 하듯이 영화에도 나오고 상당히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파트에서는 이런 변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문학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변신 그러면 아마도 그렇죠.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에서는 저 천인이 인간으로 내려오죠. 하강을 해가지고 또 곰이 인간이 되죠. 우리는 보통 변신 얘기하면은 곰이 인간으로 변하는 이 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웅녀의 변신은 동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던 존재가 동굴이라고 하는 어떤 시련, 고난을 극복하는 통과 의례적 공간에서 거친 후 뭐합니까? 인간으로 변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초월적 존재인 거야. 단군 신화 입장에서 본다면, 내지는 곰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박시전을 봅시다. 박시전으로 본다면 이 작품은 못생긴 여자였던 박씨가 허물을 벗고 절세 가인으로 변해요. 이쁜 여자로 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그렇죠. 가정 내세의 갈등, 외모를 가지고 있는 갈등은 끝나요. 거기서 끝나면 이 변신 모티프는 별 볼 일 없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변신 모티프는 결국 박씨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씨가 영적 활약을 펼치는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피화당,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이 피화당은 일종의 곰에게는 곰의 동굴과 같은 통과 의례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여성에서 사회적인 여성 내지는 영웅적 여성으로 변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승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반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은 박씨와 그 다음에 이시백의 결혼담이고요. 갈등 구조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다. 그런데 이것이 박씨의 변신으로 인해서 후반부 병자호란시의 박씨의 영웅담으로 중심 내용이 바뀌면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래서 가상역사 소설 내지는 반역사,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만든 말이에요. 반역사 소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상역사 소설이란 말은 쓰는 사람들은 있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여성 영웅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봅시다. 그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신분질서가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학이라든가 천주교 등이 나타나면서 만민평등 사상이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남존 여비 사상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내지는 양반들이, 첫 번째 양반들이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니네들이 한 것이 뭐니?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 후기에 실학 내지는 실학파가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조금 만들다 보니까 여성 독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아무래도 여성 독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독자의 입맛에 맞춘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성들을 조금 더 축켜 세우는, 조금 더 영웅화하는 그런 여성 영웅 소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여성 영웅 소설은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이 박시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이 박씨를 먼저 볼까요? 박씨는 어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도전 의식이 반영된 인물이며 우수한 능력을 갖추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됩니다. 기존의 여성성하고는 많이 다르죠. 박시전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형상화. 자, 이 작품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즉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존 인물이 임경업도 나타나고요. 용골대, 그 다음에 이시백도 나타나고요. 개연성이 높기도 하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 도수를 부린다고 그랬죠. 도수소설로서 상황을 묘사한다는 점에서는 허구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이 작품의 역사적 배경은 사실 병자호란인데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와 맞서 싸웠으나 결국 뭐합니까? 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조가 삼전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굴욕, 3번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절을 하죠. 그 다음에 세자와 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가는 이런 경험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누구를 통해서? 신이한 능력을 지닌 박씨라는 허구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승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당시 패배감에 젖어있던 민중들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역사적 사실은 병자호란이 패배했고 물론 이시백, 김자점, 그 다음 임경업 등이 등장을 합니다만 여기다가 문학적으로 살짝 틀어버리죠. 병자호란을 승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신이한 능력을 가진 박씨를 등장을 시켜서 이 병신 같은 남성들 보다 훨씬 훌륭한 여성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작품은 조선의 패배로 끝난 병자호란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여 뭡니까? 그렇죠. 상처받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전소설 박시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